네, 시행이 가능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자, 상한제랑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집값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안정을 위해서 택지비, 그러니까 땅값과 건축비, 아파트를 지을 때 이 건설업체들이 적정 이윤을 여기서 더해서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비싸게 할 수 없게 제한을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분양가 격을 산정을 하고 그 이하로 집을 내놓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택지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 분양으로 확대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간 이 시행에 따라서 땅값에, 집값에 부침은 좀 있어 왔습니다. 2005년 3월 공공택지에 도입이 됐고 2007년 9월에 민간택지로 확대가 됐다가 2015년 4월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재확대 방침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대외 변수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하면은 정부가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오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주택시장 하면 주로 수도권 서울이 중심이었거든요. 예. 서울에서도 그 핵심은 말 그대로 분양가였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거든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복마전입니다. 무작정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또 오르잖아요. 예.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또 새로 지면 또 분양가 올라가는, 결국은 분양가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었고요. 1년 사이에 4억, 5억 올랐던 아파트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이번에 이것도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주택의 그 소유 기한도 5년 정도로 강화시킨다든지 또 점유를 제한한다 등등과 같은 것은 앞으로 분양가가 규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부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동시에 값이 떨어지면은 민간이거든요. 옆에 있는 다른 민간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번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핀셋이거든요. 서울 지역에서 일부 앞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상한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A, B, C, D, A, B, C, D 이렇게만 해버리면 또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또 B는 빠지고 또 C가 들어가고 또 A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결국 이것이 주택 정책의 신뢰성을 더 크게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좀 일부 진전된 주택 가격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이런저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군부를 뗐는데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중에 조금 궤를 달리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과도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번 정책에서 좀 무시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평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예. 뽑힐 때부터 존재감 없기 때문에 뽑힌 거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예. 그 이전에 김동연 부총리 존재감이 과했었기 때문에 허수아비 부총리를 뽑은 거라는 말도 정가에서 돌았었죠. 예. 이번에도 기재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해 주셨지만 부정적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해당 신규 아파트 분양된 사람들에게만 로또가 되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로또 청약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예.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 공급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남아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기재부 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민감한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규제를 더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국토부 김현미 장관 파워를 결국에는 이 기재부의 홍남기 장관이 못 넘은 셈이고요.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총선을 앞두고 교체될 예정이었지만 최정호 후보자가 뜻하지 않게 낙마하면서 계속해서 국토부 자리에 있는데 그 이후로 일산의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3기 신도시 정책 때문에. 예. 따라서 지금 일산으로 돌아가봤자 내년 총선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 내에서는 그래서 이 김현미 장관을 아예 이낙연 총리 후임인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검토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 정부 내에서 실세 장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번 장관급 인사에서 빠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투기 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3, 4년인데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침범이냐,
아니면은 분양 과열 지구에 대한 또 다른 앞서 말하셨는데 핀셋 정책이냐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핀셋인 것은 한계가 분명하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매 제한으로 사유 재산을 좀 침해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거는 역대 보도선 책에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또 뭐 공장을 만드는데 옆에 공장지대 옆에 있는 농지를 규제한다. 이것도 뭐 사유재산 침해했던 얘기 넣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은요 119조에 국민의 재산의 서로 형평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거든요. 예.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유독 강조해서 마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해 버리면은 엄청난 부동자금이 주택에 몰려버리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개발이라든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앞장서서 고민하는 좀 그런 설명이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부동산 우려의 목소리 중에서 앞서 이 장혜찬 평론가와 이제 로또 청약, 그러니까 뭐 한 집에 정말 평생에 집 하나 사는 게 이제 꿈인 분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은 기분 좋은 소식이 되고 집 때문에 수익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뭐 두 채, 세 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집들만 골라다니면서 또 사서 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책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실행되고 있죠. 서울 같은 데서는 집값의 4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집값 분양을 받더라도 60%를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만 신규 분양에 도전할 수 있다는 셈인데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고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 아파트가 7억에 분양이 된다고 치면 7억의 60%에 해당하는 4억 2천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만 내가 분양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금수저들이 분양시장에 도전하기 좋은 장을 여러 가지 정책이 결합되면서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강남권에 지금 이전에 분양받았던 단지들을 보게 되면 분양가가 9억, 10억을 합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는 되어 있어서 현금을 9억가량 갖고 있는 사람만 청약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서민을 위한 청약입니까? 아니면 금수저 자제들 재산 증식을 위한 청약입니까? 그런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서울 시내 신규 단지 공급이 축소될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일산과 같은 또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기도 3기 신도시 공급을 확대하고 있죠. 서울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 여파를 경기도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산 주민들 지금 차별이라고 시위하고 있는데요. 과연 경기도민에 대한 배려는 제대로 하고 있는 정책인가? 강남 집값을 잡고자 그 애꿎은 유탄을 경기도민이 받아야 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신중한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